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좀 주식 조금 아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투자가 되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얘기만 많이 들었지 성공한 사람들 얘기.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식을 사는 법에 대한 지식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객장에서 주식을 샀던 시절부터 AI가 종목을 추천해주는 현대까지 한 편의 다큐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약간 이제 형님들과 같이 이 방송 좀 하다 보니까 어허.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막 주식 살 때 저한테 물어보고 벌써? 하더라고요. 이제 좀 주식 조금 아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혹시 이런 속담 아세요? 들어도 뭔지 알겠는데. 예, 이게 복싱도 첫 3개월이 무섭다고 처음 초보가 잘못 조언을 하면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선무당보다는 앉은 무당이 더 용해요. 자세 자체가 안정적이잖아요. 이 썰러가 아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이럴 때 한국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대박이다. 죄송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띄웠으니까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나 조직에 있어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 뭐라고 합니까? 특수 용어, 전문 용어 이런 얘기를 하죠. 쌤이 야구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서 또 응원해주고 되게 좋아하죠. 아니 그런데 혹시 야구 용어 중에 트리플 플레이, 스트라이크 낫 아웃, 그리고 인필드 플라이 아웃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용어들 얼핏으로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그런 용어는 잘 모르거든요. 아하. 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용어 모른다고 해서 재밌게 보는데 전혀 문제가 있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용어를 알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관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야구도 야구 용어 제대로 알아야 즐겁게 즐길 수가 있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주식도 주식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 수급, 실적,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잖아요. 네.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수급, 실적, 차트 용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도 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오추리 씨께서 이제 판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일매일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장사가 오늘은 잘 됐네, 비용이 얼마가 들었네, 수익이 얼마가 났네, 뭐 이런 거 결산을 하시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고 또 아까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무슨 특징이에요. 뭐 수익 많이 올라갔나, 많이 떨어지가 그런 거 다 판단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도 사업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서 어떤 사업이 잘 돼서 어떤 이익을 냈고 어떤 사업이 잘못돼서 어떤 손해가 났고 이런 꼼꼼히 기록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발표하는 게 실적입니다. 아하. 예. 실적. 네,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급은요? 수급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매매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붙이자면 뭐 프로그램 매매까지 붙이기도 하는데 크게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기관에는 뭐 우정국이라든가 기관 연기금 투자자, 펀드 투자자 이렇게 또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때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면 혹시 외국인
매수되는 건가요? 아하. 글자 그대로 하면은 외국인 매수가 맞죠. 그렇죠. 근데 보통 외국인 매수는요, 별도 루트가 있고요.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것은 외국계 기관의 매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쌤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주식 용어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한문이에요. 그 어려운 한문. 맞아요. 저도 한문이 가끔은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가끔 고객님들께서 뭐 삼성전자 사자 얼마, 팔자 얼마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실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뭐 확실히 이해가 되다 보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는 또 주문을 내거든요. 아하.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한글로 쓰는 게 혼란을 더 없애는 그렇죠. 방법일 차라리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 때 사자, 팔 때는 팔자.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맞아요. 그렇죠.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예. 또 신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대중화가 돼서 연예인이라든지 특정한 물건 인기가 올라가면은 상한가, 떨어지면 하한가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할 정도 아닙니까? 쌤도 요즘 상한가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 있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표현으로 가장 좋은 건 상종가. 상종가. 네, 이제 상한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일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별로 거래 제한폭을 좀 두고 있어요. 예. 가장 비싼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싼 가격을 주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0%거든요. 그 안에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상종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 30%로 상승을 해서 네. 끝났을 때. 왜냐하면 30% 올랐다가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30% 올라서 끝나는 상종가인데 예. 우리 쌤이 요즘은 상종가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그러게 말씀 듣다 보면 약간 오르거나 내릴 때 약간 정해서 가는 건데 그냥 오르거나 내릴수록 그냥 놔두면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냅두면 다 알아서 맞아요. 해결할 보이지 텐데 않는 그렇죠. 속으로. 뭐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상한폭이라든지 하한폭 이런 리미트 제한이 없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렇게 시장에게 맡기는 편인데 아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커요. 예. 그리고 어떤 투자자 보호의 명목 하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각 국가마다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이 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어요. 거기서 15%? 예, 15%에서 30%로 대폭 늘린 거죠. 그러니까 많이 완화한 상황인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의 특징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방금 전에 외국인 투자를 얘기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투자 주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관 투자자가 있고 또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있고. 그런데 쌤은 개인 투자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미. 어. 개미 투자자.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예. 약간 느낌은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돈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미 작잖아요. 되게 조그마하잖아요, 예, 개미가. 그렇죠. 그래서 개미 열심히 일하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개미 중에서도 큰 손이 있대요. 그래요? 이런 분들을 슈퍼 개미 또는 매미라고 한대요. 맞나요, 대리님? 예, 뭐 요즘 뭐 여의도 뭐 증권가에서 흔히 불리우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저는 이런 용어들이 가끔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아까 오칠이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조금 번다 이런 이미지가 그렇죠.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를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 예,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를 부르는데 어떤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고 정형화가 되고 공식적인 명칭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다라고 이제 인식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슈퍼개미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주식의 전문가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주식에 참여하는 뭐 참여자들은 또 매미라 그래요. 매니저 플러스 개미인데 매미가 뜻이군요. 그렇게도 불려져요. 근데 어떤 명칭을 갖다 붙여도 뭐 그렇게 나이스한다고 생각은 안 돼요. 네. 근데 혹시 그 투자 자금 규모가 네.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뭐 아무래도 자금의 성격이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수요량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 주식도 궁금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저 주식을 왜 샀는지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렇죠. 쟤는 저걸 왜 샀지? 나도 샀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이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나보다는 더 정보도 많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샀겠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의 규모가 무시 못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서 이제 수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화면을 보면서 좀 명확히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네네네. 지금 보는 게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이에요. 어허. 예, 마우스를 보시면 이쪽 외국인이 있고요, 개인,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 안에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여기 있는 기금 국가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우정국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투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누가 얼마를 샀고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가 매일매일 체크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이랑 기관은 샀고 또 기관에서는 누가 팔았고 누가 샀고 이게 이제 다 표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투자 자금의 규모 사실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이나 국내 기관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화면에 보니까 파란 숫자도 있고 빨간 숫자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빨간색은 이제 앞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네. 주식을 산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하고서 17,311 나와 있고요. 앞에 기관은 플러스 6,802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은 살 수도 있고 내일은 팔 수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꾸준하게 이 종목을 어느 주체가 꾸준하게 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월 11일까지 해서 꾸준하게 어느 한 주체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들쑥날쑥하죠. 예. 그럼 이런 환경이라면은 누군가 꾸준하게 이 주식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고 사지 않고 팔지 않았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기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거든요. 안개 지역이다. 안개 지역 지나고 지금은 햇빛 구간입니다. 여기가. 햇빛 구간이에요. 날이 좋다.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11월 언제일까요? 11월 1일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급등을 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한 경우인데 이런 급등한 날에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월 1일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기하게도 11월 1일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은 샀고 개인은 팔았어요. 예. 투자 규모가 큰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한 가지 요인이에요.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요인에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저게 바로 쌍끌이 매수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금 규모가 큰 메이저들이 동시에 사거나 파는 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밥을 먹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빵을 먹잖아요. 주류점에 빵이었는데 요즘 밥 많이 먹거든요.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요 맥주만 먹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 가봤는데 진짜 맥주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식도 이처럼 한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유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 혼나왔어요. 내려놓으세요. 아자 개그는 여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 건데. 뺏기지 마세요. 아니 제가 더 아재거든요. 예. 그럼 전 청년 개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영역 침범하는 거야 이거는. 나이로는 아재라는 거. 예. 보통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보니까 혼합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보통주입니다. 이 보통주는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의결권 예.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게 보통주라고 불려지고요. 우선주는 내가 의결권,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주의 특징인 거고요. 혼합주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좀 약간 믹스된 부분이거든요. 이걸 혼합주라고 하는데 정말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뭐 크게 뭐 거래하시는데 고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대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소맥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혼합해서 먹어야죠. 그런 황금 비율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 주식을 사겠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보통주랑 우선주 있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돈 더 밝히는 분들이 이제 더 사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는 의결권보다는 네. 주주로서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이익에 대한 배당을 더 많이 주십시오. 대신에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참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그 배당금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배당금이라는 게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 어쩔 때 배당을 해주는가, 배당금을 얼마씩 주는 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보면 일부 악덕 기업들은 적자인데도 배당을 하더라고요. 예, 뭐 배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알아볼 때 가장 간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저희 화면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3%의 배당을 줬네요. 그거밖에 안 줘요? 너무 네. 짜다. 되게 조그만데? 그러니까요. 이 배당이 이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그 결산 시기에 끝나는 그 주식의 가격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도 200만 원 정도에 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1%다. 그럼 2, 3만 원 정도의 배당을 주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배당금이 이제 1%밖에 안 준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조금 시정을 하면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배당을 높여서 주주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뭐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실적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 나서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R&D에 투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 배당보다 유한타증권의 배당이 얼마인지 이게 더 궁금한데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저도 외국계 궁금하다. 예, 네, 그렇죠. 외국계 회사에서 국내 증권사를 인수한 경우다 보니까 과거에 안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 외환은행의 그 주주였던 론스타가 먹튀의 기록이 좀 있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배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제한 기간을 좀 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은 아직은 과도한 배당을 하게 되면 대만으로 자본이 유출된다라는 그런 시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두고 있어요. 안 좋은 선례가 명백했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지수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TV 뉴스를 보면 앵커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자세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네, 우리나라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그 몇 년 전부터 코넥스라는 시장이 열려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오칠이 씨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좀 주식에 대한 배우면서 조금
왠지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약간 야구 치면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 있잖아요. 아하. 바로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아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어떤 승강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는 그런 승강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다만 없구나. 예,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마다 상장 요건이 다 다르고요. 코넥스에서 코스피로 갈수록 상장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매출 규모, 자기 자본 규모, 그리고 이익 규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가장 엄격하죠. 그래서 이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런 지수들은 종합 주가를 가지고 산출된 하나의 인덱스 지수라고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로 갈 수도 있는데 코스닥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전에 흔히 알고 있는 다음 카카오 이 주식이 코스닥이었어요. 아, 진짜? 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건데 그리고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에 있지만 규모나 뭐 어떤 매출, 이익, 그리고 자기 자본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코스피에 상장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 코스닥에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상장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거래량이란 게 주식이 거래된 양이잖아요. 이게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되는 그 주식, 거래량.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자세하게 전문가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네, 주식 거래량 한번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도 햇빛 안개를 예, 안개 구역이다. 오, 안개 보이네. 지금은 햇빛 구간이네요, 삼성전자가. 예. 그런데 거래량도 어떤 햇빛 안개 구간이 좀 나타나곤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뉴스 그리고 뭐 기업 그 공개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가치가 싸다고 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고독한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타이밍의 적시타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아야지만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거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들은 정말 언제 오를지 몰라요.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큰 차이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5대5 미팅이 생각이 나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 네. 의외로 반대쪽에 그냥 그저 그런 외모의 여성분에게 5표의 몰표가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매력은 다를 수 있으니까. 불만이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박 대리님의 설명 중에 저는 이 용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투자 타이밍의 적시타. 이게 유한타증권이랑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게 라임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스웩 있는 용어. 네, 이런 용어인 것 같은데요. 네. 지수가 올라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주식의 가치가 같이 올라갔나요? 왜냐면 가끔 이제 친구들 보면 추가 지수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네. 그 부분이 바로 개미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평균의 함정, 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평균 점수가 무려 90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원래 공부 좀 했거든요. 오, 진짜예요? 그래서 머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하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학은 60점인 거예요. 아우, 이 일을. 즉 국영수는 이해 안 됐는데? 100점 만점인데 과학이 60점. 그래서 평균이 90점이 된 거예요. 다른 과목과 비교하면 과학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도 웬만한 모든 그런 주식에 대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내가 산 주식 가격이 떨어져도 전체적으로는 그냥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게 뭐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기 민감주,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승하는 경기 방어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 주가 지수가 다 오른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주가 지수가 오를 때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모든 종목을 대변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게다가 주가 지수 움직이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 모든 거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요. 요즘은 기업들 간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해도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군요. 맞아요. 뭐 이것도 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화이팅하면 돼요.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주가 차트를 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얘기만 해요. 기업에 대한 차트가 어쩌느니 뭐 오르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요. 정작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거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저희도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눈에 봐도 딱 들어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약간 이제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도 차트만 보면 쉽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기간 설정이 있어요. 차트는 지금은 올해 17년 2월부터 주가를 보는 건데 이거를 길게 보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주가를 보느냐, 산 중턱에서 정상을 보느냐, 산 입구에서 등산 입구에서 위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트는 어떤 그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는 시각이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거 봤을 때 되게 좀 약간 간단하게 보였지만 이제 조금 안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안개와 햇빛이 계속적으로 공존하는 거죠. 아하. 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안개 그 구역이 별로 없고 예. 확실히 햇볕이는 그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을 좁히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차트 하나만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성이니 내재 가치를 고려할 수 없듯이 이거 하나만이 투자 결정의 모든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트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차트 분석 애널리스트 같은 네네네.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인 거죠?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학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누적된 결과값을 가지고서 어떤 통계를 내고 그에 평균값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데이터에 넣게 되는데 어떤 그 통계값을 내는 데 있어서 과거의 역사적인 그 이벤트라든지 중요 사건들 네. 그리고 주요 주가가 오르고 내렸던 그 변곡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지 차트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접근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죠. 예. 아니 그래서 방송 초반에 실적 차트 수급 이거 투자 전에 꼭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군요. 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체크하시는 게 올바른 건전한 그런 투자 방법이다. 아니 근데 제가 화면 보니까 약간 이제 여러 선을 보이긴 한데 그런 선들 뭐예요? 아, 그건 제가 압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그날 가격의 평균을 이어서 만든 건데 5일선은 5일 가격 평균값을 이어서 만든 거죠. 약간 평균값을 보면서 이제 시세를 이해하는군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평균값.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그 5일선이면 5일 동안의 추세, 20일이면 20일의 추세 이런 추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가
5, 20, 60, 그렇죠. 120. 예, 예. 뭐 이상한 숫자가 있어요. 이거 왜 붙어 있는 건가요? 이 생각보다 5, 20, 60, 120, 200 이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5는 57이. 57이. 아니 그러면 20은 뭐예요? 그러면 27이? 2일선, 5일선, 7일선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5일선은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 5일이에요. 아, 월, 화, 수, 목, 금. 예. 아. 20은 한 달 중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20일. 아. 60은 분기 중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짜.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낸 걸 뿐이지 이거는 얼마든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숫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음원이랑 비슷한 게 음원도 주간이랑 월간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주간 단위 추세, 월간 단위 추세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름 경영학과 출신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시간의 거래, 뭐 장의 거래. 네.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맞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서 딜을 하는 건지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시간에 거래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블락딜이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크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엄청 큰 사이즈예요. 이런 큰 양의 주식이 그 주식 시간 내에 거래가 되면 의외의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네, 의외의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실제로 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원하는 가격에 서로 주고받을 수 없을 경우도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하고 원하는 가격에 맞게끔 맞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의 장중에 거래되는 불필요한 손실이나 이익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장은 3시 30분에 마감이 되지만 3시 30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이 얼만큼 장사를 잘했는지 그렇죠. 특정한 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공개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게 6시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마감됐는데도 어떤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렇죠. 최소한으로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최소한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요. 뭔가 특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락딜 하면 큰 덩어리가 오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에 오고 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 예, 그것도 이제 내용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0만 원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150만 원의 블록딜로 거래가 됐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블록딜이 더 투명한 거죠. 안 좋은 거는 블록딜이 아닌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얼마의 가격, 얼마에 주고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거래를 해버리면 오히려 왜곡 현상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주식 용어 방송 어땠습니까, 쌤? 저는 물론 실제적으로 주식은 뭐 팔거나 사거나 물론 안 했지만 주식만으로 해서 뭔가 조금 많이 배웠다는 그런 느낌 좀 오더라고요. 아하, 다행이네요. 좀 든든해졌어요. 예. 외국인 치고 저를 따라와. 안 돼, 아직 안 돼. 그렇죠. 위험한 생각이니까 아직 안 돼요. 맞아요. 좀 더 공부하고. 예, 안전무당. 선무당, 안준무당. 더워지네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워져요. 예, 따뜻하네요. 아무튼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퍼달라 주실 거죠? 그러면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